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비싼 집에 슈퍼카까지 물며 부를 엄청나게 자랑하는 사람들. 뭐 애청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통장을 까보면 돈은 거의 없는 빈털털이 다 빚만 잔뜩 있는 경우. 이를 전문 용어로 허세 쩔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허세에 쩐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렇게 허세에 쩔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인가요? 예, 뭐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인데요. 전 세계의 모든 기술과 역량을 총동원한 그야말로 현대의 만리장성이다. 우리 기업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대의 만리장성. 이게 뭘까요? 사우디의 네옴시티죠? 예, 맞아요. 바로 그거죠. 이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사우디의 왕세자이자 실세인 빈살만이 방한을 했잖아요. 이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들과 이 빈살만이 만났었어요. 그 장면 사진이 매우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와 언론들이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근데 경불지는 당시 그 사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마치 우리나라 재벌들이 선생님 앞에서 숙제 검사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해 10월 27일자 경불진에서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중동 재팟이 터졌다는 현대차, 현대건설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현대의 만리장성 그 네옴시티가 현실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특히 이 사우디 정부 그리고 빈살만이 추정하는 이 네옴시티 사업 규모가요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1조 달러는 더 들어갈 것이다. 138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 사우디에서 될 수 있을까? 뭐 석유 파는 나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돈 사우디 정부가 전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네옴시티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할 나라나 기업이 있을지 이게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예, 과거 전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요 얘기를 드렸었어요. GS건설, DLENC, 하나건설, HD, 현대중공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 회사들이 사우디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 전으로 사우디에 많은 건설에 투자를 했었는데 조 단위 손실을 봤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자칫 이 네옴시티도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빼지도 못하고 된통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제발 그렇게 안 되길 바랬는데 그럴 조짐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전했어요. 석유 의존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의 중기, 이 중기 목표가 축소됐다라고 전하면서
사우디는 2030년까지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 네옴시티 중에 하나죠. 이 더 라인에 150만 명 주민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는 예상 전망치를 30만 명 밑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아이고, 이 중기 목표가 축소가 되면 제 중학교 후배 송중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송중기 씨는 요즘 잘하고 있지 않나요? 예. 아무튼 요 내용, 예전 방송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요것도 2022년 11월 14일자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될까? 네옴시티는 신기류. 이런 제목으로 그 당시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더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네옴시티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거주 공간을 뜻하는 곳이다. 근데 이 더 라인 왜 이런 이름이 붙어졌느냐? 높이 500m, 그러니까 63빌딩의 거의 두 배가 되는 그런 거대한 엄청 높은 유리벽을 그것도 무려 170km를 깔겠다. 이런 웅장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의 만리장성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 생각해보면 170km면요. 서울에서 전주까지예요. 엄청 긴 거 아닙니까? 여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런 500m 높이의 유리벽을 쌓겠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떤 물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다 떠나 가장 큰 문제는요. 역시나 돈일 것 같아요. 이 블룸버그가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전체 건설 규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서 전주까지 거의 170km 계획을 잡았었는데 2030년까지는 170km의 일부만 완료가 될 거래요. 아니 그러면 일부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겨우 2.4km. 에게, 전체 계획의 1.4%만 우선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요. 벌써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대요. 170km, 이게 63빌딩보다 두 배나 높은 그 유리벽을 쌓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투입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만들기로 했으니까. 역시나 돈이 딸리는 거군요. 그렇죠. 블룸버그는 이렇게 전했어요. 사우디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가 아직 네옴시티 프로젝트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아직도 승인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4월, 곧 5월인데요. 그래서 사우디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자금 조달원을 찾기 위해 올해 말까지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우디, 석유를 엄청 팔아대는 사우디가 왜 돈이 없다고 이 채권 판매까지 계획을 했을까? 보니까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요, 이 사우디를 대표하는 국부펀드, 앞서 얘기 드렸던 공공투자펀드의 현금 보유량이요, 150억 달러.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0억 달러면 한 21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네옴시티 건설에 필요한 앞서 얘기했던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700조 원의 3%밖에 안 돼요. 어, 이거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 나라는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21조밖에 안 된다? 아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900조 원이 넘잖아요. 근데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21조. 정말 사우디가 그동안 보여줬던 플렉스는 허세였던 것일까요? 예. 근데 석유를 많이 팔면 이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얘네 돈 다 어디다 쓴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우디의 더 씌워진 편견을 하나하나 벗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우디 하면 다들 이런 이미지 떠올리지 않으신가요? 뭐 석유, 거기에 부자 나라. 빈살만처럼 일반인들도 포르쉐 같은 슈퍼카를 타는 나라.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땅에서 솟아나는 석유만으로도 돈을 산처럼 쌓아놓고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돈이 많으니 호날두 같은 거물급 스타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 사우디 축구 리그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하죠. 이거 부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 허상도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요, 이런 이미지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도 월등히 높을 것이다. 한 4, 5배는 높지 않을까? 보통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최근이 2022년 기준 사우디의 1인당 GDP를 보면요. 어이구, 깜놀할 지경이에요. 3만 436달러에 불과해요. 아니, 사우디가 3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3만 2,409달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적어. 1인당 GDP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1인당 GDP 순위도요. 우리나라는 29위, 사우디는 우리보다 더 밑이에요. 32위.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석유판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파이프만 꽂아도 뿜어나오는 석유를 판 돈 도대체 다 어디 갔느냐? 박 PD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문제는요. 사우디의 원유 매장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생산량도요. 지금 미국이 석유를 엄청나게 파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사우디가 원유를 팔아서 돈을 긁어 모아야지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던 2022년 사우디가요, 원유를 수출해서 올린 수입, 이거 따져보니까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2,5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36조 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게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요, 같은 해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01조 원에 달합니다. 사우디는 석유 팔아서 336조 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 팔아서 301조 원. 좀 이상하잖아요. 석유 팔아서 삼성전자에 몇 배는 더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좀 실망스럽기까지 하지 않나요? 아, 그럼 사우디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사우디가 누리고 있는 부의 원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우디가요, 요즘 주력하고 있는 게 있죠.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석유 생산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는 이유가 있죠. 전쟁 비용 대화되기 때문에 감산을 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사우디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네옴시티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감산까지 했기 때문에 현재 80달러 내의 유가로는 300조 원을 벌어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100달러를 넘었을 때도 감산을 안 했을 때도 300조 원을 살짝 넘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250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 달인들을 보면 대부분 박리담의 방식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감산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산을 해서 많이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전략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사우디가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경제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전략을 못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사우디가요, 그동안에 석유 팔아서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외환보유고가 넉넉치 않아요. 2017년 외환보유고, 석유 많이 팔았으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쌓아놨을 것 같은데, 4천억 달러 선이 붕괴된 이후, 감소세가 그 다음엔 그치긴 했지만, 아직도 4천억 달러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4천억 달러 많은 거 아닐까? 근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외환보유고가 줄었는데도 4,200억 달러거든요. 사우디의 외환보유고가 그 석유 팔아서 돈 많이 난다는 그 사우디의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 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거에 이 잘 나가던 그 사우디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면서 박피디처럼 이 서민들이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가 지금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그래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벌써 이런 조치를 했어요. 2020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원래 5%였는데요. 이 10%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15%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도 최고 25%까지 올려놨다는 거예요. 게다가 석유 나는 나라니까 전기나 이런 건 그냥 공짜로 쓰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요. 사우디, 지금 빈살만 같은 부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거의 영향을 못 주겠지만 서민 경제는 벌써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가보면 의외로 슈퍼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슈퍼카 타는 줄 어,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얘기 드렸던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를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들였는데 지금 운동장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축구 경기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다 허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박 PD도 바로 이 걱정돼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들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우디는요, 마이너스 0.9예요. 감산을 한 데다 유가까지 지난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역성장에 빠졌다는 거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유가가 올라가면서 사우디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대가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해 역성장을 했잖아요. 이거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과연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사우디 돌아가는 정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란 이스라엘이 전쟁을 진짜 벌이게 되면 이 사우디가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맞댄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있어요. 당연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란과 이스라엘 로켓이나 전투기가 사우디 상공을 당연히 이게 방어하니까 날아다니진 않겠지만 이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얘네들이 언제 우리 상공에 나타날지 모른다. 게다가 사우디가요. 석유 말고 또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관광 산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관광 자원, 뭐 사우디 내에 동계 올림픽까지 열겠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하겠다. 엑스포 유치는 벌써 성공했죠. 부산 따돌리고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지금 옆 나라들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한 유리벽인 네옴시티 건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게다가 이게 유리벽 물론 두꺼운 강화 유리로 만들겠지만 아무리 이게 강하더라도 로켓포 한 방이면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신기루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2년 전에 신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700조 원, 자칫 1000조 원이 훨씬 넘을 수 있는 그 네옴시티.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우리 기업들에게 독려를 왔어요.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거. 자칫 우리 기업들이 돈만 물리는 이 사우디 빈살만의 허세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호구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글로벌 호구군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호구짓 당하고 있어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